절박한 상황 속에서 경영진은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다. 결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밤에 잠 잘 안 합니다. 참담하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상황 사정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진로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를 맞고 화의에 들어갔던 97년 가을. 진로의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세계 3위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자문 역할을 맡아주겠다는 것이었다. 경영 구조 개선이 절실했던 진로는 제의가 온 바로 그 다음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골드만삭스 측과 만났다. 진로에게 골드만삭스는 구세주였다. 일주일 만에 비밀 유지 계약까지 체결했다. 진로 경영진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의 재무 현황과 외자 유치 계획 등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 정보까지 이때 골드만삭스 측에 제공했다고 한다.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공문으로 돼 있는 걸 다 영어로 바꿔서 자료를 만들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죠.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밤을 새고 난리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 자문 계약은 화의 상태였던 진로에게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성사되지 않았다. 진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시장 점유율을 54%까지 끌어올렸고 영업이익도 급격히 늘었다. 그런데 자문을 해주겠다던 골드만삭스가 진로의 채권을 시장에서 사들이기 시작했다. 또 일본 소주 시장 1위인 진로재팬의 모기업인 진로 홍콩의 채권을 사들였다. 그 후 진로 홍콩 채권에 대한 100% 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이 거부되자 진로 홍콩을 파산 신청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기업을 살려보겠다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올 3월 진로 측 주장에 의하면 골드만삭스는 국내 채권단 91%가 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마지막에 다 골드만삭스에 다 그 맥점을 지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동의 없이는 외자 유치를 못하게 돼버렸죠, 결국.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로가 독자적으로 외자 유치하겠다는 걸 결국은 뭐 자기들은 채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걸 혼자 할 수 있는 걸 다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진로 본사를 법정관리에 집어여서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니시애티브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진로 측 주장에 의하면 국민소주 진로가 단기 금융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금융 자본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측은 골드만삭스의 모든 투자는 법과 규제를 따른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내하는 자본이 필요하죠. 그렇죠? 당장 이익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10년 뒤에 큰 이익이 나올 수 있다. 그걸 기다리는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금융 자본의 논리는 임페이션트 캐피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중장기 경쟁력 투자를 급격하게 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외환 위기 이후 JP 모건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속속 국내에 들어왔다. 그 결과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35%에 달한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우량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은 50%를 넘은 지가 오래다. 이들은 이런 현상을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자금 필요할 때는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한 가지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을 써서 그게 잘 운영을 해서 돼갖고 우리가 도로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 자금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는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뭐 우리가 판다고 해서 그 기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이 투자한 성과나
세금 납부하는 거며 고용창출은 다 여기서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도 차례로 민영화됐다.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외국인 지분 64%의 세계적 기업이 됐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의 정책 자료집은 정부 문서 확인을 통해 미국이 공기업 민영화에 어떻게 압력을 넣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98년엔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 명단 5개를 아예 미국에 정확히 제시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또 스크린 쿼터 일수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관체 DIT가 한국을 기업하기도 못하는 그로부터 5년 뒤인 지금 스크린 쿼터는 한미 투자 협정의 최대 쟁점이다. 미국은 축소가 아닌 폐지를 주장하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영화인들은 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한미 투자 협정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다. 한번 내준 시장을 다시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헐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투자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설에서 제2의 소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2의 소파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경제협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0, 60대 선배의 와인들의 획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업의 운명과 문화의 정체성까지 미국식 자본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 지금 한국인들은 미국의 경제 질서에 수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를 품고 있다. 반전 반핵 평화운동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옥식. 몇 년 전부터 한미 동맹 관계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연구 중이다. 그는 5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최근 들어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떤 그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국익의 그 이제 조율, 또 이제 서로 국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유지되고 발전되었던 이런 반면에 지금 그 일련의 어떤 그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떤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를 그 뒷받침하는 하나의 하위 도구로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전락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부시 행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패권 전략으로 인해 한미 군사 동맹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월포이츠 미 국방부 보좌관은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자할 테니 한국도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이 비용으로 이지스 전투체계와 최신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격용 아파치 헬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 미군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사단을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해 지상군을 축소하고 해군 공군 중심으로 기동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한국에 이 구상에